스포트 모드에서의 언덕길 가속력. 자, 일단 파워트레인 관련해가지고 좀 쭉 설명을 드릴 텐데, 원래 폭스바겐은 그 도요타 아이신 미션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. 특히나 폭스바겐 계열의 전륜 8단 오토미션이다 라고 하면은 전부 다 그냥 아이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, 아이신의 전륜 8단 미션은 정말 좋습니다. 전륜 미션계의 ZF 8단이다라고 불러도 저는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. 자,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 미션이 왜 지금 이 차에서 중요하냐면, 야, 2000cc 4기통 가지고 이렇게 큰 차 감당이 돼? 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, 이 차는 그 아이신 8단 트랜스미션 덕분에 시속 한 100km 이하에서 악셀을 풀 스로틀로 가지고 가지 않는,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행하는 모든 조건에서 팰리세이드 2.5 터보 내연기관보다 훨씬 더 경쾌한 느낌을 만들어줍니다. 자, 방금 말씀드린 그 가속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, 그냥 이렇게 정차했다가, 우리가 아주 일반적인 가속 상황에는 악셀을 그냥 발을 편하게 얹기만 하잖아요. 한 10%에서 20% 정도. 지금 이런 점진적인 가속 상황이 팰리세이드보다 훨씬 더 경쾌합니다. 완전 풀스로틀로 다 때려 밟았을 때 제로백은 팰리세이드 2.5 터보가 더 빠를 수는 있겠어요. 그런데 정확히 딱 요 정도 일반적인 패턴에서 우리가 그냥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일상 영역에서의 가속을 하는 이 모든 상황에서는 이 아틀라스가 훨씬 더 경쾌한 느낌을 줍니다. 자,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 차가 팰리세이드 2.5 터보보다 배기량도 500cc나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훨씬 더 악셀을 조금만 밟고 있을 때도 RPM을 더 조금만 써도 훨씬 더 경쾌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트랜스미션이다. 그것 때문에 유도가 여기 들어가 있는 이 아이신 8단 트랜스미션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, 우리가 ZF 8단 트랜스미션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거는 락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키기 때문에 오토미션임에도 그 직결감과 연료 효율과 이 변속감과 출력의 로스까지도 이제 완전히 줄여버린단 말이죠. 근데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아이신 전륜 8단도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락업이라는 거는 뭐 간단하게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정말 약식 버전으로 쉬운 설명입니다. 이거는 이런 토크 컨버터를 사용하는 트랜스미션이 왜 연료 효율이 떨어지고 직결감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느냐, 얘네는 중간에 토크 컨버터가 엔진의 힘을 트랜스미션으로 중간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. 그리고 그 토크 컨버터라는 거는 결국에 어떤 식으로 작동하냐면, 자, 이쪽에서 선풍기 날개를 돌려요. 막 돌려서 바람을 보내. 바람을 보내서 반대쪽에 있는 날개를 돌려요. 공기를 통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유체를 통해서 동력을 전달을 시킨단 말이죠. 자,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딱 맞물려 가지고 기어로 확 돌리는 것보다는 직결감이나 뭐 이런 출력의 로스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. 그런데 오토매틱 트랜스미션도 요즘에는 많이 발전을 해서 그런 식으로 출력을 보내기도 하지만 락업이라는 걸 시킵니다. 굳이 따지면 이 선풍기 날개가 원래 떨어져 있어 가지고 바람으로 서로 힘을 주고받았잖아요. 근데 이제 더 이상 바람으로 힘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, 처음에 바람으로 힘을 주는 것 같다가 돌기 시작하면 이 두 개를 딱 붙여요. 그럼 날개랑 날개가 붙어 있으니까 훨씬 더 출력의 로스도 없고 직결감도 생기고 하겠죠. 아이신 8단이 전륜 미션들 중에서는 그거를 압도적으로 잘하는 브랜드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미니 요 전세대 JCW 같은데 들어가 있던 아이신 전륜 8단 보면은, 와, 이거 뭐 변속감이 그냥 그 전륜 8단 오토매틱 미션 가지고 막 그 DCT 미션 같은 그런 변속감을 만들어 주기도 하잖아요. 그 차량의 성향에 따라서 락업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시키냐네, 이런 것들을 다 튜닝을 하기 때문에 다 다르게 느껴지는 건데,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아이신 전륜 8단이 진짜 솔직히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. 진짜 정말 딱 한 가지 상황, 고속도로에서 한 100km 정도로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180까지 쫙 올리겠다, 이럴 때 풀스로틀로 쫙 때렸을 때 아무래도 배기량과 출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럴 때 답답한 느낌은 어쩔 수 없이 납니다. 자, 그런데 뭐 솔직히 이 차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운전하시는 분들도 뭐 없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, 그런 상황을 제외하고 나면 특히나 저는 팰리세이드 2.5 터보랑 가장 큰 차이를 느꼈던 게 언덕길 올라갈 때거든요. 지금 2리터 4기통밖에 안 되는 애가 그것도 막 출력을 엄청 뽑아가지고 막 270마력이나 되는 애가 그냥 2000rpm 언저리에서 악셀을 진짜 발 살짝 딱 그냥 얹고 있는 정도 수준인데 답답함이 없이 그냥 쭉 등판을 해요. 정확히 딱 요 포인트가
팰리세이드 2.5 터보랑 가장 많이 다른데 엔진이 과연 뭐가 엄청 다르냐라고 하면은 물론 엔진도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엔진보다도 이거는 이제 미션의 역할이 엄청 큰 것 같다. 네,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아, 우리 회사 차 이거 법인리스 끝나가지고 이제 바꿔야 되는데 이게 알아보는 것도 귀찮아 죽겠네 진짜. 임 대표 아직도 발품 팔아서 차를 바꾸는 거야 설마? 카랩 이거 하나면 끝이야. 일단 깔아. 원하는 차 골라서 견적 신청하면 2,800명 딜러들에게 비교 견적을 받을 수 있고 귀찮게 통화할 필요 없이 앱에서 견적 확인부터 출고까지 한 방에 가능하다고. 앱에서 무슨 뭐 리스랑 할부 금리가 다 나오네 이거? 금융, 보험, 신차 패키지, 내 차 팔기 등 그냥 카랩 하나면 끝난다고. 신차 견적 1위 브랜드 카랩. 모두 카랩 하세요. 그래서 뭐 엄청 급가속이 좀 나는 잦다. 나는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좀 낸다. 앞에 느리게 가는 차가 있으면 난 무조건 추월을 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안 맞아요.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쩔 수 없는 출력에 일단 한계가 있기도 하고 다운시프트가 좀 느려요. 이렇게 딱 때려 밟아. 좀 보셨죠? 네, 악셀 딱 때려 밟았을 때 얘가 가야 되나? 판단을 하고 다운시프트를 하고 다시 출력을 붙이고 하는 데까지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. 자, 그런데 그냥 점진적인 가속을 하는 일반적인 상황, 제가 점진적이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뭐 엄청 신경 써가지고 무슨 연비 운전을 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. 그냥 편하게 우리가 다니는 모든 상황에 경쾌하게 차를 끌고 다닐 수 있는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의 가속이 굉장히 편안하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결론적으로 파워트레인은 야, 이 덩치에 2리터 4기통 저게 말이 돼? 라고 하면은 말이 됩니다. 전혀 문제가 안 된다. 펠리 2.5 터보보다 오히려 일상 영역에서 훨씬 더 좋다. 하지만 난 어차피 팰리세이드를 산다면 하이브리드를 살 거기 때문에 어차피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어쨌든 펠리 2.5 터보와 비교한다면 그렇다. 자, 그리고 잠깐 쉬어가는 이야기로 주행보조 장치, 고속도로 주행하면서 주행보조 장치를 좀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자유행보조가 일단 두 가지가 되게 불편했어요. 첫 번째는 잡고 있는데도 잘 감지를 못해. 그래서 자꾸 울려. 잡으세요, 잡으세요, 잡으세요. 자꾸 울려. 잡고 있는데 잡으라고 자꾸 울려가지고 그게 조금 불편했고, 두 번째는 테슬라에서나 볼 법한 그런 문제인데 차량 추종거리를 너무 예민하게 맞춰서 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. 무슨 말이냐면 내가 차간거리를 벌려놨어. 그러면 이제 고속도로 달리면서 이제 차간거리가 벌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. 사실 고속도로에서 차간거리를 벌려는 거기 때문에 앞차와의 거리가 되게 멀어. 멀면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거나 뭘 하거나 했어도 얘는 앞에 여유 버퍼가 많잖아. 그러면 앞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빡 하고 때렸어도 얘는 그냥 천천히 멈췄다가 또 다시 좀 벌리고 버퍼가 많으니까 이렇게 운전을 하면 되는데 앞에서 급정거를 하거나 브레이크를 예민하게 가지고 그러면은 그걸 계속 따라가더라고. 그래서 주행보조 장치가 좀 저는 불편하게 느껴지는 포인트가 하나 있었어요. 이거 고속도로에서 어중간하게 트래픽이 많은 상황에서 멀미하겠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고,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앞차와의 그 거리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얘기인데, 앞차와의 거리를 뭐 내가 5단계다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넉넉하게 벌려놨다 하더라도 아니 속도가 내려가면은 아무리 5단계더라도 서로 점점 가까이 붙어야 될 거 아니야. 그게 너무 세팅이 보수적인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속도가 좀 너무 빠르다고 생각을 했나 봐. 내 기준에서는 충분히 고속도로에서는 좀 느린 한 60-70km 정도? 그 정도 속도였는데 이게 앞차와 거리를 너무 막 보수적으로 넓게 벌리고 가니까, 이거 내가 최고 단계로 올린 것도 아니었는데, 그런데 또 차가 앞에 껴들잖아? 그러면 껴들었으니까 얘는 그 거리를 예민하게 벌려야 되는 애잖아. 껴들면 또 브레이크를 막 밟아가지고 막 또 막 벌려. 뒷차는 막 빵빵거리고 난리 나고 앞에 차 계속 껴들고 뭐 계속 브레이크 밟고 좀 그런 바보 같음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주행보조가 저는 좀 불편했다. 자, 그리고 승차감 말씀도 좀 드려보면 딱 그 되게 전형적인 미국차스러운 세팅이에요. 정말 미국차스러운 세팅이고, 뭔가 원래 독일 차들이 주는 그 스티어링의 이런 좀 날카로운 느낌은 전혀 없어요. 그래서 뭔가 그 미국 차들이 가지고 있는 스티어링 인풋을 딱 넣으면은 뭔가 빨리 움직인 것 같은데 그 뒤에가 뭔가 되게 깔끔하지 못한 뭉개져 내리는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절대 스티어링 휠을 과격하게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차예요. 그런데 뭐 그것과는 별개로 뭐 고속 안정감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. 고속 코너링 시에나 뭐 고속도로에서도 차선 변경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꽤나 그냥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, 요것도 이제 한간에
야 저거 티구안이랑 똑같은 플랫폼을 가지고 뭘 어쩌고 저쩌고 이거를 막 늘려가지고 만든 건데 저게 뭐 차가 똑바로 된 차가 맞니 어쩌니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우린 똑같이 밖에서 봤을 때 그냥 MQB 플랫폼이라고 알고 있잖아요. 그런데 사실 이 폭스바겐의 MQB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닦고 이제 그 뼈대를 말하는 플랫폼을 말하지 않습니다. MQB는 아키텍처의 개념이고요. 그리고 이 MQB라는 아키텍처 안에 세부 플랫폼들이 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생각을 해보세요. MQB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차가 특히 뭐 A2 뭐 이런 차도 MQB야. 왜냐하면 그 전륜 가로 배치 플랫폼이기 때문에 다 MQB 안에 들어와 있어요. 자, 그런데 다 MQB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해가지고 걔네가 같은 플랫폼을 쓰겠어요? 이 MQB 안에 뭐 MQB A0, A1, A2 그리고 MQB 에보 그리고 MQB의 전기차 플랫폼도 또 따로 있죠. 그래서 이렇게 다 세분화되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, 그렇기 때문에 저게 뭐를 뭐 뻥튀기 시켜가지고 만든 뭐 어쩌고야라고 얘기하면은 안 된다는 거. 여기저기서 그냥 편의상 이거를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곳은 있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그 개념은 정확히 알고 있자는 거. 그래서 최종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고속 안정감이나 승차감이나 뭐 여러 가지로 전반적으로 괜찮다. 뭔가 막 차 사이즈가 어거지로 커져가지고 뭔가 좀 못 버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전혀 없다. 다만 그냥 너무 미국스러운 세팅이다 보니까 아까도 이제 방지턱 넘었을 때 양쪽 바퀴가 동시에 이렇게 타고 넘었을 때 그때는 꽤나 부드러운 느낌인데 좀 이게 부드럽다 못해 한번 범프를 먹고 내려온 다음에 다시 차가 튕겨져 올라와가지고 앞이 좀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는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사실 그 느낌이 썩 고급지지는 않다. 팰리세이드는 이런 느낌이 없습니다.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얘는 뒤에 기본 토잉 옵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. 그냥 여기다가 바로 뭐 자전거 캐리어고 뭐고 그냥 갖다 끼면은 그냥 바로 다 끌고 다닐 수 있는 상태란 말이야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뒤쪽 견인력을 위해서 서스펜션을 또 강하게 세팅한 것도 있을 거고, 이 모든 것들이 좀 복합돼서 고속도로 달리다가 만나는 큰 범프나 아니면은 방지턱 같은 데서 불필요한 2차, 3차 바운스가 일어나면서 그게 좀 불편할 수는 있는데, 그 2차, 3차 바운스 일어나는 게 무슨 막 그랑콜레오스처럼 막 이렇게 날뛰냐 뭐 하면은 또 이제 그런 거는 아니어가지고, 요 가격에 요 차량의 또 다른 장점들을 많이 생각을 했을 때 뭐 그 정도는 상쇄시킬 수 있는 단점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제 얘도 이제 폭스바겐답게 그 커넥티드가 안 되는데, 참 이거는 조금만 미리 좀 준비를 하면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요. 이거를 왜 폭스바겐 코리아는 왜 이렇게 성의 없게 일을 하는지는 저는 정말 전혀 모르겠지만, 그나마 ID4 같은 전기차에서는 제가 이거 뭐 있으나 없으나 무슨 상관이야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는, 걔는 그나마 전기차잖아. 겨울철에 추운 날씨에 차에 타가지고 언제든 그냥 버튼 누르면 바로 히터 나오니까 뭐 그렇게 대단해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, 그래서 내연기관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. 내연기관은 겨울철에 시동 미리 틀어놓고 나와야 따뜻하게 바로 출발하고 뭐 얼음도 좀 녹이고 뭐 그렇게 하죠. 이거는 좀 아쉽다 라는 말씀을 좀 또 드리고 싶고, 실내 수납 공간이 좋아요. 특히나 도어 트림에 있는 수납 공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. 이건 딱 뭐 좀 투박해 보이긴 하지만 대형 패밀리 SUV로서 갖춰야 되는 좀 기본적인 부분에 좀 충실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, 여기 내비게이션도 들어가 있더라고요.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거를 넣을 거면은 넣지 마 그냥. 이걸 볼 때마다 화가 나. 그러니까 차라리 없는 게 나. 진짜로 이건 다 동의할 걸? 아무튼 뭐 그런 생각이 든다. 이 내비는 이 마트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네. 여기 정말 많은 시설이 있거든요. 여기 지금 판교 도서관도 있고 막 그렇거든. 근데 IGA 마트를 내비에 크게 띄워주네. 폭스바겐 판교 서비스 센터는 띄워주네. 오마트, 세븐일레븐, 미니스톱. 마트를 좋아한다. 마트를. 자, 아무튼 그렇고요. 제가 봤을 때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은 실내 거주성인 것 같아요. 1열도 그렇지만 2열, 3열까지 생각한다면 뭐 차박용을 꼭 떠나서도 그냥 일상 영역 주행을 하고 다니는 상황에서도 이 차의 거주성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. 팰리세이드보다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, 거주성에 있어서. 그리고 동급 그 어떤 차량 뭐 익스플로러를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거주성에 있어서는 가장 압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파워트레인이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다는 거. 뭐 한 6천만 원대 패밀리카 필요하다. 얘 또 이제 할인도 뭐 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럼 뭐 5천 후반대에도 뭐 나올 수 있고 한데, 저는 뭐 개인적으로 7인승 요런 차량을 패밀리카로 6천만 원에 산다?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. 확실히 뭔가 딱 재가속을 해야 되는 상황은 불편해. 다운시프트가 너무 돼. 다운시프트가. 시승해보세요. 시승.
이건 뭐 다 저의 생각들이니까. 네. 아, 저놈은 저렇게 느끼는구나. 그럼 나도 저 포인트를 한번 눈여겨봐야겠다 정도로 들어주시고 시승해보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